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의 모델링과 렌더링 기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모델링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의 모델링은 크게 넙스하고 메쉬 그리고 섭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섭디 같은 경우는 섭디비전의 약자고요. 라이노 7에 새롭게 추가된 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넙스는 이게 어떤 단어의 축약어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영어로는 Non-Uniform Rational B-Spline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비균일 유리 B-Spline이라고 하죠. 이 위키피디아에 써 있는 걸 보니까 2차원의 간단한 선분 원호 곡선부터 복잡한 3차원까지 유기적인 형태의 곡면이나 덩어리를 매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걸 이제 넙스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라이노가 대표적인 넙스 모델러잖아요. 요거 이제 넙스로 만든 서피스라 그래서 넙스 서피스라고 하고요. 요거는 넙스 커브라고 합니다. 라이노는 다음과 같이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서 만들어진 넙스 커브를 연결해 가지고 넙스 서피스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넙스 서피스를 또 이어 붙여서 뭐 옵셋 서피스를 한다거나 필렛 엣지를 한다거나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지오메트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라이노 모델링 방식이죠. 곡면 표현을 하는데 되게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라이노를 교육한다고 하면 넙스 모델러만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메쉬까지 들어왔습니다. 원래 메쉬 모델링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라이노가. 근데 쿼드 리메쉬라는 특정 명령어가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복잡하게 생긴 메쉬면이 복잡하게 있는 모델링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적절한 메쉬면의 개수로 낮추면서 메쉬를 이제 균일하게 분할해주는 이런 명령이 바로 쿼드 리메쉬인데요. 라이노 7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 쿼드 리메쉬와 함께 섭디 모델링이 들어옴으로써 메쉬가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쉬는 넙스와 다르게 곡면이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보고 있는 게 곡면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 평면들로 이루어진, 즉 다각형들로 폴리곤들로 이루어진 요 개체를 메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을 표현할 때도 둥그렇게 레디우스가 있는 게 아니라 몇각형, 이렇게 n각형을 표방해서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따가 라이노 모델링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섭디라는 모델링 방식이 들어왔는데 예전에 라이노 4.0 시절 2010년 이전이죠. 그때 T-스플라인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었는데 그 플러그인이 오토데스크사한테 팔리게 되면서 T-스플라인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라이노 7에 그 T-스플라인 기능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든 게 바로 섭디 모델링입니다. 왼쪽과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유기적인 형태를 아주 쉽게 모델링할 수 있고요. 이거를 오른쪽 것처럼 플랫 모드, 또 왼쪽 것처럼 스무스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넙스 모델링은 요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서 형태를 잡아가는 거라면 섭디 모델링은 요 버텍스를 정점이라고 합니다. 버텍스를 잡아 편집하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라이노를 처음 켜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있고요. 우측 상단이 퍼스펙티브입니다. 이때 여기 퍼스펙티브 글씨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최대화가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휠을 드래그해서 줌인 줌아웃, 또 우클릭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회전, 쉬프트 우클릭 누르고 드래그가 이동입니다.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히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화면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넙스 모델링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커브를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의 커브를 그린 다음에 제 얘를 갖고 하나, 두 개, 총 3개의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뒤에 보이는 그리드는 말 그대로 그리드입니다. XY 평면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를 보여주는 그리드니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커브를 조금 이동해 볼게요. 위로 조금 이동해 가지고 로프트라는 명령으로 얘네들을 감싸서 서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커브는 다음과 같은 몇 개 안 되는 컨트롤 포인트로 부드러운 곡면을 형상을 만들어내는 오픈 넙스라는 코어가 라이노에 있습니다. 함수식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넙스 커브는 이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서 형태를 변형해가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적절하게 형태를 변형하고요.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하고 해가지고 로프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로는 LO, 단축키 설정도 이따가 같이 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음영뷰로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부드럽게 생긴 곡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부드러운 곡면인데 제가 재질을 한번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넣어서 레이트레이스드 뷰로 보니까 반짝반짝 부드럽게 표현되는 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넙스의 모델링의 특징이라고 하면 컨트롤 포인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넙스 커브, 이 넙스 커브를 컨트롤 포인트로 조정해서 커브 형태를 잡고 얘네들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요게 이제 넙스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쉬 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쉬 스피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메쉬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 메쉬 스피어, 메쉬 플레인, 메쉬 박스 등등. 그 중에 제가 메쉬 스피어로 굴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딱 봐도 잘 보세요. 이게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각각이 다 평면입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부드러운 곡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메쉬 스피어를 만드실 때 여기 버티컬 페이스를 30, 어라운드 페이스를 30 이렇게 더 많은 버텍스, 더 많은 페이스들을 만들어야만 더 부드러운 곡면이 표현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부드러운 스피어가 만들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가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박스로 모델링 한다면 메쉬만으로 충분하겠지만 필렛이 들어간다거나 곡면이 들어가는 모델링 같은 경우는 메쉬를 써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메쉬를 이용한 모델링 방식은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메쉬 모델링을 할 때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섭디 모델링인데요. 섭디 모델링 같은 경우는 뉴인 V7에 보시면 여기 섭디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게 바로 섭디 모델링 관련 명령어들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을 텐데 그 설정도 다음에 같이 해볼 거고요. 자, 여기다가 섭디 박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모델링은 앞에 메쉬가 붙듯이 섭디 모델링은 앞에 섭디라는 글씨가 붙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박스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4개 면을 잡고 위로 이동, 이번 일로 돌아와서 여기 2개 면을 잡고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쉽게 유기적인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탭키를 눌러서 플랫 모드와 지금의 스무스 모드를 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를 좀 넣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버텍스만 선택해서 안쪽으로 넣고 다시 스무스 모드에서 확인해 보고 이번에는 여기를 좀 올리고 여기를 옆으로 하고 확인해 보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게 바로 섭디 모델링 방식입니다. 예전에 티스플랜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콘들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라이노의 대표적인 색상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크게 넙스, 그리고 메쉬, 그리고 섭디 총 3가지가 있는데 넙스는 곡선이다, 메쉬는 직선 또는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섭디는 탭키를 이용해서 스무스와 플랫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섭디가 바로 넙스의 장점, 부드럽게 모델링 된다는 장점과 메쉬의 편집이 쉽다는 장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괜찮은 모델링 방식입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